해야지. 근데 안 해. 분명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지키고 루틴이 돌아갈 땐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죠. 그런데 그 루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려고 열었던 유튜브는 어느새 몇 시간 동안 쇼츠에 파묻혀 있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또다시 TV를 켜고 하루는 흘러가는데 내가 오늘 뭘 했지 싶은 순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 스스로를 탓하는 무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하루쯤은 쉬어도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이젠 뭘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나라는 사람이 잠시 꺼져버린 것처럼요. 머리로는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말하는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야지. 근데 안 해.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분명 한때는 열심히 했던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기력하게 하루를 넘기고 있는 나.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오늘은 바로 그 벽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걸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느끼는 이 무거움은 사실 뇌의 습관 회로가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성질이 있어요. 한번 굴러가던 루틴이 있으면 그 위를 따라 달리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일할 때 흐름을 타면 하루가 모자라죠. 하지만 멈추는 순간 뇌는 다시 기를 낼 에너지를 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몸은 그대로 멈춰버리죠. 말과 행동 사이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뇌는 새로 시작하는 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작은 도피처를 내밀죠. 야구, 술, 드라마, SNS. 그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뇌가 우리를 지키려는 본능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표가 없으니까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목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으니까 목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목표는 머릿속에서 갑자기 또렷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이 쌓이면서 점점 또렷해집니다. 지금은 단지 어두운 방 안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멀리 있는 불빛은 안 보이죠. 하지만 책상에 앉거나 펜을 드는 작은 행동이 손전등 스위치가 됩니다. 그제서야 멀리 있던 목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는 고통과 멈춤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힘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힘이 축적되고 그 뒤에 더 큰 흐름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을 파동이 고요해진 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 늘 진동하고 있어요. 습관, 루틴, 반복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파동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파동이 끊기면 우리는 공허 속에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나만 멈춘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하죠. 하지만 파동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고요 속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작은 울림 하나가 다시 시작되면 그 진동은 점점 커지고 흐름은 다시 살아납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다시 흐름이 시작되기 직전의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고요해졌다가 다시 밀려오고 음악은 정적 뒤에 새로운 멜로디가 흐릅니다. 우리의 무기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리듬을 준비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흐름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첫째, 작은 리셋 버튼을 만드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시작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해보세요. 책상에 앉아보기, 노트에 점 하나 찍기, 운동화를 눈앞에 꺼내놓기. 이건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의 회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 같지만 이게 곧 행동 회로의 스위치가 됩니다. 손전등을 켜야 방 안의 길이 보이듯 작은 행동이 목표를 다시 비춰줍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 꼭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히려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아직 부족해. 준비가 안 됐어. 오늘은 하지 말자.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죠. 70%에서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공부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부담을 덜 느끼고 꾸준히 이어가기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해야지 뒤에 작은 동작 하나를 붙이세요. 해야지라는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결국 또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야지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 작은 행동 하나를 곧바로 붙여야 합니다. 운동해야지가 나왔다면 지금 당장 운동화를 눈앞에 꺼내두세요.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펜을 잡아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건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말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작은 동작이 말과 행동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말로만 끝나던 해야지를 지금 한다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넷째, 2분 규칙을 활용하세요.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2분만 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책은 딱 한 페이지만, 청소는 책상 위에만, 운동은 스트레칭만. 작은 시작은 언덕 위에 있는 공을 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밀어낼 때는 힘들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저절로 내려갑니다. 2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뇌에게는 이제 움직인다 라는 첫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오늘 하루를 굴러가게 만듭니다. 다섯째, 보상으로 파동을 키우세요. 작은 행동을 한 뒤에는 작은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기, 달달한 디저트 한 입 먹기. 이 보상이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시작은 즐겁다는 회로를 심어줍니다. 그러면 뇌는 점점 시작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습관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동작, 작은 파동. 그게 쌓이면 다시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은 의지가 아니라 작은 파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만든 그 작은 파동이 하나둘 이어지면 어느새 흐름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운동화를 꺼내놓는 행동 하나였는데 며칠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운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엔 책상에 앉아 펜을 드는 동작 하나였는데 조금씩 적다 보면 어느새 노트는 꽉 차 있습니다. 작은 파동은 금방 사라질 것 같지만 이어지고 반복되고 리듬을 만들면서 결국 삶 전체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멈춤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언제든 다시 발견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멈춰 있었다면 그것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흐름이 잠시 고요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고요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파동이 찾아옵니다. 게으름, 무기력.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보호막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막은 지금 이 순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펜 하나를 집어들어 보세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치고 점 하나만 찍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의 리셋 버튼입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고요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파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고요해져 있을 뿐. 작은 울림 하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바뀔 수 있습니다.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만든 작은 파동 하나로 펜을 드는 것, 한 줄을 적는 것, 신발을 꺼내놓는 것.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파동을 일으킬 건가요? 멈춤은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여전히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 고요를 흔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작은 동작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